이철희 철도노동자를 모시고 저희 첫 번째를 본격적인 강연을 시작합니다. 네, 7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주노총 노동자 부정원리. 여러분들의 박수를 힘차게 모시겠습니다. 차를 몰고 다닌 지가 오래됐는데 오늘 고속도로에서 앵커가 돼가지고요. 충격적으로 정말 즐거워요. 저는 철도노조에서 지금은 서울지방본부 조사 포기국장 맡았습니다. 제가 철도노조 본부조합에서 정책실장 맡은 적도 있고요. 여러분들 KTX 승무원들 오랫동안 파악하고 아시죠? 네. 저 노동조합에서 책임자이기 됐습니다. 비정규직 특별위원회 대표 맡아서 같이 싸웠었습니다. 제가 뒤에서 기다리면서 여러분들 그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저희 1988년에 처음으로 이제 저희가 파업을 했거든요. 그때 요구사항하고 비슷하네요. 장시간 노동, 근데 노동 시간을 인정받지 못하고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저희가 1988년에 처음으로 파업을 했고 1994년에 파업을 했습니다. 1994년 파업 때는 제가 전국 지도부에서 선전 홍보국장님 대변인 맡았었습니다. 구속됐다 해고돼가지고 2004년, 10년 만에 복직했죠. 그런데도 이제 그 두 번이나 파업을 했었는데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랬다가 이제 이게 최종적으로 언제 해결이 되냐면 저희가 2001년도에 철도에 처음으로 이제 민주집행부 당선되고 그러고 나서 파업을 한 번 또 하고 민주집행부가 2002년도에 그 다음에 또 몇 년이죠? 2003년도에 또 파업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원래 정말 수건이든 노동시간 단축 정당한 우리가 이제 주 44시간제를 하고 있는데 노동시간 단축도 이뤄냈고 근무 형태도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나는 이런 형태로 바꿨습니다. 당연히 지금 여러분들은 은폐된 노동이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데 일을 하는데도 인정받지 않는 거죠, 그죠? 저희도 똑같았어요. 저희도 심한 경우에는 한 달에 280시간, 250시간 이렇게 장시간 노동을 했는데 변형근로시간제라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노동자도 착취하려고 이제 만든 제도죠. 그걸 가지고 저희들을 장시간 착취했던 거죠. 저희가 파업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이런 문제가 아마도 최신 노동자 지금 우정이죠, 우정 노동자들의 수건일 텐데 왜 철도는 개선이 됐는데 여러분들 그대로냐?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뭘까요? 네,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철도는 그 것만 가지고 4번이나 파업을 했습니다. 4번 파업하면서 저도 맨 처음 파업 때는요 그냥 연행만 됐어요. 그래서 형사건이 돼서 2박 3일 동안 경찰서 유치장에 있다가 석방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전국 지도부였기 때문에 해고됐죠. 근데 이 교환은 나중에 보세요. 네? 제가 이게 자료에도 필요하고 뭔가 여러분들이 노동조합 교육을 처음 하신다는데 뭔가는 좀 교범이 필요하다 해서 제가 정리한 거고요. 교환은 나중에 보시고 편하게 그냥 제 이야기 들으세요. 아시겠죠? 네. 철도 쟤들은 저렇게 했는데 우리 최신은 어떻게 하면 되겠나? 이런 생각 하시면서 들으면 돼요. 그런데 두 번째는 제가 구속이 됐다가 해고됐는데요. 여러분들하고 조건이 똑같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 말하자면 저희가 이렇게 파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이거를
좀 해결이 달라. 여러분들 노동조합이 옛날에 집행노조 만들기 전에 지금 우정노조한테 요구하셨죠? 어떤 식으로, 그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했어요? 안 하죠. 또 어떤 때는 말로는 우정노조에서 뭐 노사협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해달라고 했겠죠. 근데 뭐 싸우지도 않고, 그죠? 그럼 속된 편으로 어용이잖아요. 그분들이, 그죠? 네. 우리 철도 선배들이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그 사업장에서 가장 큰 조직이 우정노조가 어용이란 말이죠. 그럼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안 그랬겠지만 처음에는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마음이었을지 몰라요. 그 사람들 젊어서 노동조합 때는, 그죠? 근데 하다가 보니까 맨날 보고 배우는 게 뭐예요? 관리자들하고 만나서 술 먹고 청탁하고 그 다음에 거기가 앉아있으니까 편법, 그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배운 거죠. 그래서 어용이 되고, 아니 자기가 편구 좋은데, 편구 좋은데 거기서 왜 노동자들 위해서 싸워서 불이익을 받아요? 안 하거든요. 그죠? 우리 선배 똑같았어요. 88년에 우리가 처음 파업하니까 우리가 열흘 동안 7월달에 파업했어요. 제가 또 요즘 파업했어요. 7월 26일날. 좀 있으면 이제 기념일이 다가오는데 열흘 동안 정말 비건 날 보여서 잠도 못 자고 맨날 몸성하는데 와서 고생한다 이러기는커녕 협박했어요. 농사한 노동자들. 이거는 공무원이, 저희도 신분이 공무원이었죠. 지금 시험도 공사인데 공무원이 이렇게 과격하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저기 경찰, 그 다음에 검찰,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이제 안기부죠. 안기부가 노골적으로 이제 노동운동에 개입을 할 때, 지금은 음성적으로 하죠. 여러분 지금도 합니다. 해요. 근데 이제 노골적으로 안 하죠. 근데 안기부에서 여러분들 주시하고 있습니다. 행동 조심하세요. 막 이랬다니까요, 저희들한테. 그랬다가 저희들이 몽땅 잡혀가니까 어떻게 했냐? 저 중에 주동자가 안개다. 이거 다 봤다.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 이제 막판에 이제 파업하고 나서 대변인 했는데 워낙 혼란스러우니까 경찰이 저를 몰랐어요. 대변인. 근데 우리 어영노조 선배들께서 저놈이 지금 여러분 경찰 여러분이 잘 모르지만은 나중에 대변인 8시간 했던 놈이다.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옛날에는 거기서 공성장에서 장구 치고 북 치고 했어요. 사기를 올리려고. 그거를 다 찢었어요. 저희가 성금 모으면서 한 거로. 그런 소리를, 그 다음에 또 결정적으로는 저희가 1653명이 연행이 돼가지고 우리 선배들이 12명이 구속이 되고 했거든요. 우리는 정말 또 싸움도 졌죠. 정말 열받아 죽겠는데 TV에 나와서 저거는 명백한 불법 파업이다. 우리 노동조합 제도 인정 못한다. 이렇게 기자회견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보다 그 당시에 제가 더 화가 났죠. 저게 과연 노동조합이었죠. 그리고 특히 우리 지부의 지부장, 철도가 부정도 마찬가지일 텐데 저희가 150개 지부가 있어요. 그죠? 우리 지부의 지부장이 제가 그래서 이제 저희 현장에서 3명이 구속이 됐어요. 우리 선배가 3명이 구속이 돼서 전국적으로 이제 12명이 구속이 되고요. 그래서 파면될 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아무 대책 없이 파면되는데 노동조합에서는 뭐 우리를 그렇게 대하니 노동조합에서는 대책을 세워줄 리도 없고 우리가 모금을 해서 저 선배들의 생계비를 우리가 주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후원을 만들었죠. 여러분들 보니까 해고된 동지 있네요, 그죠? 저희가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총무했죠, 총무. 우리 선배가 전국 후원의 대표, 기관사들끼리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지부장이 겉으로는 자기도 앞장서 싸운대요. 그러더니 그 회사에서 이제 하지 마라. 저희는 순수하게, 여러분들 순수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 동료가 정당한 이유를 위해서 하다가 해고됐으니 우리가 생계를 책임지자 이렇게 하는데 뭐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 위반, 그 다음에 이거는 뭔가 뒤에 불순한 목적이 있다 이렇게 이제 회사에서 하면서 중단하지 않으면은 지방으로 전출하겠다 협박을 했죠.
그런데 우리 지부장님 뒤에서 그 이야기 앞에서는 우리 보고 같이 싸우자 이랬는데 술 먹으면서 자기 친한 동료들한테 하는 얘기는 뭐냐? 아, 그 새끼 진짜 없어져야 돼. 진짜 그 암적인 존재들이야. 그런 되게 말이 있으니까 이게 우리 지부가 조용하려고 그랬어.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녹음을 한 겁니다. 그때부터. 저 어영도 문제지만 저 지부장 저 새끼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한 거예요. 1988년작이니까 벌써 부처 오래된 얘기네요. 30년 전 거의 다 됐네. 그러다가 이제 1994년에 또 파업을 했는데 노동조합이 여전히 어용이에요. 그 어용인데 그 안에 이제 저희가 상당히 여러분들처럼 이제 세력화돼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 노동조합 우리 어용 선배들도 상당히 단련이 됐죠. 처음에는 좀 먼 우리한테 당하긴 했는데 그랬다가 이제 저희가 파업했는데 회의사도 그렇고 이번에는 어때요? 구속 30명, 해고 64명, 지방 전출 200명. 예.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직유해지 않고는 1200명. 그러니까 막 회사는 우리들이 조금 이렇게 놀래가지고 우냐우냐 했더니 이놈들이 기어오른다. 차제에 아주 그냥 뿌리를 확 다 캐버리자. 이렇게 이제 방침을 세운 거예요. 그럼 이제 해고됐죠. 해고됐는데 저희가 이제 우리 선배들은요 모금을 해가지고요 이 생계비를 2년 반 동안 대주다가 야 이게 도저히 복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목돈으로 저희가 좀 돈을 만들어 드렸어요. 이걸 가지고 나가서 과일 장사를 하시든지 뭐 하라고 목돈을 좀 만들어 드렸는데 회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거를 방치하기 때문에 이놈들이 자꾸 단결 한다. 그리고 매달 돈 모아서 이렇게 주면 뭔가 이렇게 의리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못하게 막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후배 지부장들이 그 모금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판매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호프 또 일 주점을 열어서 수익금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해고된 동료를 돕자. 그랬더니 그 호프를 했다고 또 해고하고. 이러니까 뭐 어떻게 현장에서 뭐 숨을 쉴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뭐 아주 그냥 조직이 막 박살이 났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저희는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그때는 그 복수노조가 안 될 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국 기관차 협의회.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말하자면 살짝 복수노조예요, 여러분들처럼. 그래서 철도노조에 열받은 특히 싸웠던 기관사, 차량 정비 이렇게 모여서 6,500명이 조직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랬는데 저희가 파업에서 복귀할 적에 다 직위해제 시켜놓고 탈퇴생을 쓰지 않으면 복귀 안 시킨다. 그래가지고 싹 다 탈퇴했어요. 조직이 날아간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으면은 여기 모이신 분들이 여기 간부나 여기 위원장님? 독립노조인가? 아니 저기 민주노조에 가야겠죠. 연맹에. 여기 지부장님이나 핵심 간부들은 다 구속 해고시키고 대의원들까지 해고시키고 나머지 조합원들은 야 너 탈퇴 안 하면 너 해고야. 이렇게 한 거죠. 그래 제가 석방돼서 와보니까 조직이 날아가고 없어요. 완전히 공중 그런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떻게 저희가 6,500명이면요 복수노조는 아니지만 저희가 조합 회비도 따로 회비라고 명목으로 따로 냈었고요. 그 다음에 파업까지 할 조직이니까 나중에는 조직이 엄청 강화됐던 거죠, 그죠? 저희가 교육 사업도 엄청 활발하게 했고요. 신문도 따로 냈고 뭐 하여간 파업은 아니지만 집회라든가 뭐 준법투쟁 많이 했어요, 그죠? 쫓기고 근무한다든가 머리띠 메고 근무한다든가 리본을 단다든가 현장에 탱크하는 거고 농성을 한다든가 많이 했죠. 그랬더니 그렇게 정말 그때까지 저희는 그때 전임도 한 명 없어서 비번단을 좀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잘 잠도 안 자고 우리 뜨는 데서 만든 조직이 석방되다 보니까 아주 풍부합선만 없는 겁니다.
그 제가 이제 석방돼서 맨 처음에 한 거는 제가 맨 먼저 구속이 됐어요. 왜냐하면 지도를 나눴거든요. 틀림없이 파업 들어가려고 하면 경찰이 칠 거다. 제가 이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위원장하고 지도부 중에 반은 나눠서 밖으로 뺐어요. 왜냐하면 다 잡혀가면 파업 지도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현장 책임자가 돼서 얻어맞고 기자회견하고 저는 구속되는 걸 이렇게 역할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약 100일 정도 일찍 구속됐죠. 그리고 이제 저희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은 조계사에서 이제 농성하다가 경찰로 잡아가서 늦게 구속돼요. 그래서 석방되니까 이제 그 핵심 간부들은 여전히 구치소에 있고 저는 이제 석방됐는데 현장에 살벌하죠. 노조 사무실에 강목으로 이렇게 돈을 폐쇄해놨어요. 옷을 박아가지고 X표로. 그걸 뚫고 들어가 보관을 해요. 그런 상황이에요. 정말 시베리아 같은 거죠. 동북의 시베리아. 제가 이 분위기를 바꾸려면 그래도 석방된 우리가 의연하게 현장에 가서 조합들 만나고 다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조직을 만들었어요. 해고자 조직. 그래가지고 왜냐면은 이미 64명이 해고되고 이제 해고된 중에 이제 핵심 간부들은 구치소에 있고 그래서 이미 나와 있는 해고자 조직을 만들었죠. 야, 우리 해고자 조직은 일단은 현장의 분위기를 바꾼다. 그래서 이 지금 완전히 조합들이 얼어붙어 있는데 이걸 좀 분위기 바꾸자. 그러려면 누군가 선도적으로 싸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해고자 조직을 만들었죠. 그러고 나서 맨 처음에 한 게 뭐였냐면은 이미 전국 각지로 200명을 전출보냈어요. 그러니까 정직까지 먹은 사람 싹 보냈어요. 그것도 기관사를 뭐 차량 정비는 뭐 선로만 복갱이 지나는 동지됐죠. 그걸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감봉장을 차례로 보낼 판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막잖아요. 지금 저항대 모든 우리가 막자. 그래서 그다음에 철도청이죠. 본청하고 특히 이제 맨 처음에 시범적으로 하려면 서울지방철도청에 가서 저희가 이제 농성했죠. 그래서 정보농성했어요. 로비를. 야, 맘대로 해. 나 어제 석방된 놈인데 또 집어넣어라. 그럼 내가 집행유예까지 다시 살고 나올게. 그런데 이제 기가 흡수해서 저희가 한 30명 정도가 이제 거기서 농사했거든요. 짜장면 시켜 먹고 있는데 기에 질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청장이 마지막 3차 전출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의무를 만들어서 저희가 전국으로 흩어져서 이제 조합을 만나고 다니는 거고 전출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힘을 내주시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져서 우리가 분통이 터지고 슬프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정당했다는 거는 잊어먹지 맙시다. 우리가 힘은 없어도 우리는 정당으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아요. 변형근로제 철폐해라. 왜 250시간씩 노동을 하는데 왜 우리 시간의 근무성이 발생을 안 하냐. 이건 우리가 너무나도 정당한 요구이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가 반드시 절치부심으로 해서 조직을 보내서 이걸 쟁취합시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했죠. 조합원들한테. 근데 처음에 출근할 때 가잖아요. 보통 조합원들 많이 만나니까 가면은요 조합원들이 처음에는 눈을 안 마주쳐. 그리고 일문을 주면은 잘 안 받아요. 받는 사람은 소신 있는 사람, 많은 경우는 안 받고 왜냐면 관리자가 같이 나와 있잖아요. 안 받고 그냥 가요. 그러면 저는 기운이 빠지는 거죠. 제가 서울에서 목포 이런 데 막 돌아다니는데 배낭에다 의물 주고 갔는데 주면 저분이 받지도 않고 시든 대주처럼 쭉 찾아 들어가면은 정말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야 이게 되겠냐 이런 생각이 더 안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다가 한만 생각해도 조합원들이 눈치를 보는 거죠. 그래서 같이 가면 야 우리 밤에 가보자. 밤에 이 새끼들이 나와 있겠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밤에 2시에 교대하거든요. 야간
이제 그대로 가봤죠. 그때는 이제 저희들 손을 잡고 놓지 않죠. 막 모르는 사람 그런 거예요. 아, 미안하다. 진짜. 우리가 정말 그 해부자들 최소 생김도 못 주고 당연히 유명랜드로 다니는데 진짜 우리가 개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정말 비참하고 정말 미안하다. 막 이렇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힘이 나죠. 그걸 보고 야, 우리 조합원들이 적어도 우리가 옳았다는 것은 잊지 않고 있구나. 그리고 엄청 억울하구나. 그러면 언젠가는 이게 힘이 될 거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시 노조민주화 추진을 만들어가지고 1995년에 노조민주화 추진을 만들어가지고요. 2001년에 어떻죠? 그러니까 몇 년 걸렸습니까? 대충 한 6년? 6년 만에 조직을 복구해서 엎었어요. 근데 조직을 복구해서 없는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본 건 뭐였냐면은 그 현장에서 현장 투쟁을 벌일 수 있냐 없냐 이걸 가장 중요하게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의 가장 절실한 수고는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강력한 투쟁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갖다 주지 않는다. 그죠? 갖다 주지 않는다. 뻔히 진실인데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될 때는 언제냐? 여러분들이 한국 사회를 뒤흔들 만한 파악을 하면 된다. 그리고 그 파악을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파악을 또 할 일이 있을 때 한 번 하고 똑같은 이슈를 가지고 또 할 것 같다. 그러면 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게 쉽냐는 거죠. 그게 어렵다. 그죠? 저희가 그러니까 그 어용노조가 있고요. 파악을 못해요. 파악을. 그죠? 아니 어용노조가 있고 물론 저희는 불법을 했어요. 조직 만들어서. 왜? 저희는 여러분들 집회죠. 구정에서 집회가 가장 힘이 세죠. 그죠? 네. 힘이 셉니다. 여러분들 제가 볼 때 엄청 힘이 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희 기관사, 저는 기관사인데요. 기관사도 마찬가지지만은 집회도 대체적으로 투입한다고 한들 그 사람이 그 여러분들 지금 지금 일하시는 거를 반을 하겠어요? 못하겠죠? 네. 못합니다. 왜? 그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구역에 집마다 다 한밤중에 가도 다 이렇게 가장 최단 시간 내에 다니실 수 있고 뭔가는 노하우가 다 있어요. 그죠? 네. 모두 거기 다니는 분만이 아는 노하우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해고돼가지고 우유 배달을 한 2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는 우유 배달 또 새벽에 따라다니면서 배우잖아요. 새벽에 배달하니까. 한 4일 동안 따라다녔는데 한번 배달하고 오면은요 보고서에 전화가 빗발쳐요. 왜 우리 우유 안 들어왔냐? 엉터대는 거지. 엉터대는 그런 거랑 마찬가지죠. 만약에 여러분들 그 전국에 있는 집배원 동지들이 어느 날 파악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쟤들은 아마 맞을 거예요. 왜? 처음이니까 서로 대비가 안 돼 있어요. 대비한다고 한들 서류상의 대비에 불과해요. 실제로 투입을 해가지고 그거를 숙달될 때까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반납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1박 2일이 안 되죠. 그죠? 저희 기관사들은 파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은 저 공수부대나 얘들 데려다가 몇 달씩 교육을 시켜가지고 투입을 해요. 그것도 아주 가장 쉬운, 가장 안전한 시스템의 열차, 전철이죠. 여기에만 투입을 해요. 딴 데 투입 못합니다. 일부만 할 뿐이죠. 그런데 그럼 파악을 해야 되지만 그 전에는 주로 어떻게 저희들이 활동을 해왔냐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소수 조직은요. 맨 처음에 활동할 때는 주로 이 썩어 빠진 이 큰 조직 여기에 대한 안티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죠? 아니 이런데 저 노동자는 뭐하냐 도대체. 그죠? 그래서 그
계속 하셔야 돼요. 쟤들은 도대체 뭐냐? 그 많은 조합을 갖다가 뭐 하는 거냐? 우리가 이거 얘기한 지가 언제냐? 그래서 조합원들로 하여금 진짜 저놈들은 안 된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게 만들어야죠. 근데 여러분 여기 계신 조합원 여기 이제 지도부도 있고 조합원도 계신데 무정노조 안에서는 여러분들은 몇 퍼센트 안에 들어요? 5% 안에 든 거죠? 그죠? 가장 선진적인 집단이에요, 여러분. 여기 평조합원이라고 오셨지만 저는 그냥 평조합원이라고 생각 안 해요. 왜? 소수가 하는데 그 회사에 지키고 소수가 하는데 꼈다는 거는 그냥 이렇게 무임승차한 조합을 하는 실적은 다르죠. 그리고 유니온샵인가요? 저 무정노죠? 네. 유니온샵이죠? 네. 들어오면 바로 조합원이죠. 네. 첫 때도 본데? 아니 유니온샵 아니에요. 지분 아닌가요? 네, 아니에요. 네, 그렇군요. 어쨌든 무정노조 조합원과 여러분들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주 정형화된 가장 선진화된 부분이고, 근데 이 점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저희도 마찬가지였는데 여러분들 전국 조직이에요. 그죠? 네. 어렵습니다. 왜? 현대자동차 같은 이렇게 한 울산 공장 안에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모이면요, 쫙 불만이 끌어오고 분위기를 타면요, 그냥 분위기만 가지고도 파악이 돼요. 근데 철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그렇지만은 조합이 다 흩어져 있잖아요. 이거를 하나로 모아내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죠? 저희도 지구가 150개고 저희가 현장이라고 표현하는 분산된 게 750개예요. 저희도 여러분들하고 규모가 거의 같죠. 근데 그 사람들을 모아서 뭔가 하나의 거대한 힘을 모아내는 게 참 힘들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뭐가 필요하냐? 그럴 때는 반드시 전국을 포괄할 수 있는, 전국을 관통할 수 있는 매체가 필요해요. 매체가. 근데 저는 아직도 그것이 뭐냐? 신문이더라고요. 우리가 휴대폰 SNS도 있지만 아직도 신문이다, 신문. 여러분들 신문 얼마나 찍는지 모르겠어요? 300부 찍어요? 저희가 노민추 회원이 가장 많을 때가 200명 정도 됐고, 가장 적을 때는 50명? 그 정도 됐는데, 항상 어느 정도를 찍었냐면 5,000부 정도 찍었어요. 5,000부. 나중에 10,000부 이렇게 찍었어요. 그 다음에 진짜 붙었을 때는 20,000부 찍었어요. 저희 조합이 30,000부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5,000부를 찍었을 때 3,300부를요 가정에 우편 배달했습니다. 장난 아니죠. 어떻습니까? 3,300개를 인쇄해다가 접어서 종이 편지봉투에 담아서 봉해가지고 거기다 스티커 다 붙여가지고 무채로 들고 와서 붙이고 돈도 많이 들어요. 그거를 한 3년 했어요. 3년. 그러면 처음에 한두 번만 유물 뿌리면요 조합원들이 이게 뭐야? 그러고 말아요. 계속 배달하면요 그 신문과 그 신문을 발행하는 조직에 대한 신뢰를 받으시죠. 믿음을 받는 믿음. 그 다음에 이제 그 뭐를 주로 선전하냐? 하나는 우리의 노동 조건 지역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왜 계산 안 됩니까? 여러 각도. 여러분들 시간 노동 인정 안 되는 거. 요즘 자료에 있던데 이런 걸 신문 기사가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안 하는 우정노조는 완전히 이 조합비를 훔쳐가는 도둑놈들이고, 결과적으로 도둑놈들이고, 이거는 정말 이거는 없어져야 할 조직이다. 계속 하는 거죠. 계속 하는 거죠. 그걸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걸 하는 한편으로 중요한 것도 보다 현장에 강력한 기반을 만들어야 됩니다. 현장. 여러분들 지금 여러 현장에서 보이셨죠? 네. 그죠? 그러면 제가 오기 전에 우리 조직부장님하고 통화했고요. 그 다음에 좀 제가 아는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실제로 조직부장님 말씀도
과반수를 가진 조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만드셔야 됩니다. 그걸. 왜? 아니 그래야 뭐든 하죠. 저하고들이 보기에 지금 우리나라는 교섭창구 단위로해서 과반수를 가진 조직이 다 사실상 거의 90% 혹은 100%를 다 할 수 있게 됐어요. 나머지 할 게 없네. 그죠? 아까 얘기한 안티건 거 말고 할 게 없어. 그래가지고는 계속 하면은 언젠가 되겠지만, 그죠? 뽑히는 봄날이 오고, 부정, 서울대학교 박원순 같은 부정 본부장이 온다든가, 이런 사람이, 노동상권은 보장돼 있어. 여러분, 저 우정노조는 분쟁 있는 조직이니까 여기 다 탈퇴하고, 저 젊은 사람들은 집회 노조 가. 뭐 이런 사장이 온다든가. 이러면은 이제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그런 날은 쉽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근데 거의 안 온다고 하죠. 근데 이제, 서울 메트로나 이런 데 들어보니까 거기는 시장이 오히려 그 회사 노조, 옛날 기존의 어용 노조를 상당히 찌그러뜨리고 민주파를 키워줬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러기 전에는 여러분 스스로 쟁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에 강력한 기반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철도가 150개 지구였는데요. 저희가 철도를 뒤집어 엎을 때 그때 저희가 민주파 지구를 몇 개를 가지고 있었냐면요. 약 한 25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민주파 지구는 아니지만은 지구장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비대위를 만들었어요. 비대위. 무슨 비대위? 직선제 규약 쟁취를 위한 비상대책. 이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제낀 거죠, 쟤들은. 그러니까 저놈들이 지구장이 있는데 직선제를 동의 안 하기 때문에 동의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조합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비대위 해가지고 비대위까지 합치면 50개, 150개 중에 딱 3분을 가지고 엎었어요. 3분을 가지고 조합 정보농성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현장 투쟁도 하고, 서명운동 과반수 이상 2번 받아내고, 그 다음에 폭력사태 좀 일으키고, 대의원대 때 직선제 하니까 안 해가지고, 저희가 또 점거해가지고, 쫙 강원도, 경상북도 울진, 거기 성녀호텔이라고 있어요. 뭐냐면은 공무원 노조들이 거기가 잘해요. 거기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제 힘이 완전히 세져가지고 대의원대만 하면은 가서 엎었거든요. 정부에서 대의원대 깨버리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또 간선제 대의원이지만은 민주파가 3분의 1 정도 되니까 불심해버리고, 이러니까는 도망가서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버스 3대가 쫓아갔어요. 쫓아갔더니 또 그쪽에서 또 우리 젊고 거기 또 선배니까 좀 약간 저처럼 하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항공노총에 항운 쪽에 깡패들, 옛날에 신선대 우하부 테러 했던 깡패들, 전설적 깡패들을 한 200명을 행동대로 모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겼어요. 왜? 우리가 옳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쪽은 거의 깡패인데도 잘 싸우더라고요. 8층 제곱대를 거의 아작을 했어요, 아작을. 아주 옛날 얘기죠. 형만 다 때리고 있고, 소화기 서로 막 다 쏘고, 소화전 서로 물 쏘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그 호텔에서 8천만 원 청구가 왔죠. 우리 선배들이 냈죠.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엎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에 강력한 기반이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지부를 여러분 같은 전국사업장이나 네트워크 노조는 지부를 몇 개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비밀 언덕이 있는 거예요. 그죠? 지부장에 힘도 있고 그러면 그 다음에 파악은 못할지라도 리본을 단다든지 까마시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하는 거를 신문으로 만들어서, 속보로 만들어서 전국에 뿌리면, 그냥 소식이 아니라 저 지구에서 일을 가지고 농성을 하고 있다라고 돼서 뿌리면 관심이 비상하게 집중이 되죠. 그때 비로소. 그래서 그런 기반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그렇고
한전, 여러분들과 비슷한 한전도 그 노민추 동료들이 그런 식으로 활동했죠. 그래서 몇 개 지구를 가지고 그 지구끼리의 연대체, 혹은 연합체, 여러분들은 뭐 아예 직배로 지금 독립돼 있으니까 직배로 좀 가시면 되겠지만 그 연합체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힘을 썼죠, 항상.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래서 저는 뭘 중요하게 봤냐면 단위 지구에서 어떤 나쁜 관리자가 있어서 뭐 인권유리를 했다든가 뭐 어떤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다든가 해서 했을 때 그 지구에서 그 현장에 있는 관리자를 제압할 만한 그런 실력 행사를 할 수 있냐 없냐, 이걸 할 수 있다라면은 우리 조직이 거의 복구가 될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딱 됐어요. 99년에 94년에 박사를 하고 5년 만에 그 한 지구에서 3명의 동료가 해고됐어요. 근데 그 해고된 사람과 점심시간에 집회했다, 뭐 이런 거예요. 기차 바퀴가 불량 불이 써가지고 밖에서 연기가 난다, 이거 엄청 위험하게 폭로했거든요. 해고했어요. 회사에서 보고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당시 해고대가 이제 노민추 의장을 하고 있었는데 서울역에 6개월 동안 거기서 서울역에서 근무했었죠. 왜? 굉장히 상징적인 투쟁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투쟁을 지켜내야 된다. 그래서 결국 이 동지들이 이제 2명은 재판을 통해 복제하고 1명은 이제 해고된 채였는데, 그걸 보면서 아, 이제 힘을 써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현장에 기반을 만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이거는 지금 당장의 얘기는 아닌데요, 그냥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좀 확인했는데 우정노조가 있고 복수노조가 여러분 있고 또 있죠? 3개? 4개? 우정노조 포함해 4개? 5개? 5개. 복잡하죠? 거기다 또 혹시 노동조합은 아니지만 무슨 조직이 때문에요? 노동자인가? 네. 여러분들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머리 아프실 것 같아요. 옛날에는 차라리 저는 복수노조 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게는 안 봤어요. 노동자들이 자기가 노선과 정책, 이념이 맞는 노조를 자주적으로 선택하게 하자, 참 좋은 이야기죠. 근데 여기가 독일도 아니고 스웨덴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대한민국이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은 사용자는 물론이거니와 국가 권력과 검찰, 경찰, 법원이 이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해서 부당하게 집에 개입하는 데잖아요. 그죠? 그 요즘 주로 회사 쪽 민주노조 때는 회사 쪽 어용노조를 만들어서 막 압력을 넣어가지고 막 탈퇴시키고 막 이렇게 가게 하고 뭐 이런단 말이죠. 난 제가 여러분들이랑 어떨까? 철도는 다행히 딱 2개 있어요. 옛날 선배들이 언젠가는 자기도 이를 박박 갈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조직을 복구하면은 저 불순한 저놈새끼를 쫓아낼 수 있겠지 해가지고 복수노조 만들었어요. 근데 10몇 년이 돼도 여전히 조합원 숫자도 그대로 힘을 못 써요. 700명, 조합원 700명. 나머지 2만 명은 저희 철도노조. 안 가요. 거기 조합비도 10,000원밖에 안 하고, 저희는 저 같은 경우 7만 원. 엄청 비싸죠. 안 가요? 맨날 여기 파업하고 집회하고 안 가죠. 근데 여러분도 그렇고 발전노조, 지하철도 복수노조 있는 거 많은데 머리 아플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이 아직 간 만들었으니까, 야, 우리가 청운의 꿈이 있죠. 우리가 열심히만 하면은 우리가 아마도 몇 년 안에 봐가지고 그죠? 자, 저기 현대자동차도 그렇고 비교적 조직이 강하고 안정된 데는 복수노조가 없어요. 있다고 하더라도 유명무실해요. 철도처럼. 근데 뭐가 있냐? 파벌이 있어요.
나쁘게 표현하고, 그죠? 철도만 하더라도 노동자를 뒤집어 엎어버리기 전에 조직이 몇 개가 있으냐면 3개가 있었어요. 3개. 다 민주파죠. 노조민주화. 이게 어용 조직 빼고 민주파가 3개 있어요. 노조민주화 추진위원, 철도발전연대, 운수마을 21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경쟁하죠, 경쟁. 근데 이게 이상해가지고 조직이란 건 이상해가지고 말이죠. 민주파끼리 경쟁을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하다 보면은 어용들보다 우리끼리 더 사이가 안 좋아. 이게 웃기는 거예요. 서로 경쟁하니까 그런 거예요. 왜? 똑같은 대상을 놓고 경쟁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반드시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요, 그래요. 여러분들 전국 조직이에요. 그리고 조합은 엄청 많아요. 그리고 조합은 지금 여러분들 한 300명쯤 돼요? 네? 네. 그럼 여러분들이 우정노조를 통째로 먹었다라고 쳐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요, 지부장 몇 명, 지부가 몇 개예요? 지금 우정노조가? 저쪽? 네. 아이고. 그러면 지부장 250명 빼면 50명밖에 안 남네요. 중앙본부, 지역본부가 여러분들, 저희 지방본부, 지방본부 간부 그러면은 조합은 안 남네요. 그죠?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 가지는 뭐냐? 여러분들 여기 있는 성원들을 부단히 정의화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교육사업 하시죠? 평상시에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그 다음에 가장 결정적으로 비약하는 것은 언제? 투쟁을 통해서 비약합니다. 저희가 지금도 이제 저도 현직 간부지만은 저희 철도에서 지금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노조 민주화 투쟁 때 직선제 저희가 거의 한 4달 동안 싸웠거든요. 거기서 해보자 많이 생겼어요. 부족자 생겼어요. 근데 그때 같이 싸웠던 동지들이 거의 지금 주력 간부로 활동을 해요. 투쟁을 통해서 가장 대량으로 간부가 양성되는 거죠. 평상적인 교육과를 통해서 결정적일 때는 투쟁을 통해서 됩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 여러분들은 올바른 의미의 정치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력? 뭐 정치하자는 거야? 야, 우리 선배들이 맨날 나쁜 정치하는데? 그런 정치가 아니고요.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목표가 같다라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어용 선배들을 제외하고 목표가 같다라면은 여러분들이 중심이 돼서 제주와 연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직선제라는 목표가 있다. 그러면 직선제 규약을 목표로 하는 뭔가는 저는 민주파끼리 당연히 뭉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뭉쳐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 이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시간 이 문제, 근무 형태의 문제, 그 다음에 인정받지 못하는 이 노동시간의 문제, 이걸 계속 제기하면은 어느 순간에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경쟁 상대인 복수노조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돼요. 결국은 뭐다? 여러분 조합뿐만 아니라 저 어용들이 같이 있는 그쪽 조합원들이 누구 말을 인정하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죠?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목표로 해서 여러분들이 연합체나 연대체, 여러분들 노조는 따로 있고 투쟁본부가 됐든 뭐 협의가 됐든 이런 거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뭐 우정 조합원들이 자기 발로 탈퇴해서 그냥 알아서 오면 좋겠지만 제가 아는 한 한국 사회에서 그런 일은 없거든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수는 지금 작지만 쟤들은 정말 몰라. 쟤들은 믿을만해.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장한 것이 심지어는 우정의 어용노조 집행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자기들 받을 만한 만큼 조합원들 속에 파고들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주도권을 지는 거죠. 그리고 그때 어떤 임계점을 놓으면은 그때 이제 이쪽으로 기순자가 팍팍 생기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정치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는 뭐하지만요. 최신에 아주 제가 문외한은 아니에요. 왜냐면 옛날에 제가 처음 노동자할 때는 공로협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철도, 최신, 국립의료 세계 어용이 똘똘 뭉쳐서 맨날 정부에 구걸했어요. 아시죠? 그리고 직선제 2000년에 대법원에서 삼중간선제 무효다 이럴 적에 저희는 바로 이제 공투부로 결성했어요. 왜? 기반이 있으니까. 그래서 바로 싸움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전 그 다음에 최신 그 다음에 국립의료 이렇게 쓰는데 담배인상공사였네요. 여기 있죠. 근데 최신에는 저는 4명 알았어요. 4명. 나중에 그 동지들이 어디 가서 채식 추할 뻔했어요. 뭐 이름은 얘기 안 하겠지만 여러분들 아마 제가 이름을 얘기하면 알아들으실 동지가 있을 거예요. 나중에 지부장도 했어요.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그분 만났어요. 근데 그분도 처음에는 정말 저 어용놈들 때려잡자면 채식 안 된다. 직선제 돼야 되는데 계속 강조했거든요. 근데 어느 때부턴가 제가 보기엔 포기했어요. 그분이. 포기한 거예요. 최신 안 돼.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죠. 안 돼. 최신 안 돼. 이런 얘기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노동자가 그만두든가. 계속 하면은, 그래서 나는 제 어용 애들하고 좀 다르니까 좀 개혁적으로 하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거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시도 그 조직한 동국 제가 알고 있어요. 엄청 다혈질로 이해 없이 가겠죠. 제가 못 만난 지는 좀 한 4, 5년 됐지만 예전에 가끔 봤어요. 왜냐면 저하고 노동법을 같이 받았어요. 교육. 엄청 다혈질이었죠. 다 때려 죽여야 된다고 했어요. 저는 그런 표현 안 하는데. 근데 결국은 이제 그 동지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호랑이를 잡는다고 이제 호랑이를 잡는데 그게 뭐냐? 하나는 제가 이걸 강조하고 싶죠. 제가 제의와 정치력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뭐 호랑이 잡는다, 호랑이 구로 가고 이렇게 무분별하고 막 어용 세력들하고 막 이렇게 연대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뭐 같은 목표가 있다라면 충분히 우리가 유연성을 발휘하자 이런 뜻이고 거기서 중요한 건 뭐다? 우리의 중심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우리의 중심을, 그죠? 이게 좀 복잡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의 중심을 분명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철도가 아까도 말씀드린 한전, 최신, 국립의료, 담배인상공사 이런 데하고 좀 차이가 있다라면은 철도는 좀 다소간에 과격해 보일지 모르지만은 뭐랄까요? 저희가 노동 조건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8시간 노동제, 금명택 개편 또 뭐가 있냐면 직제 개편이었죠. 옛날 기능직, 일반직 나눠지던 거를 확 털어서 그냥 통일시킨 거죠. 그런 거는 중간 아닌 걸 채택하지 않았어요. 과도기식으로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안 했어요. 뭐 아니면 누가 여기 갈 때까지 간다. 파업 몇 번 해서 간다. 이게 돼 있었어. 왜? 그것 때문에 여러 번 파업했으니까. 비탄적인 거죠. 그 다음에 직선제 관련해서도 전면적 직선제. 민주적 규약. 이런 건 양보할 수 없다. 이거 우리 노선이다. 분명히 했죠. 그런 것을 분명히 한 가운데, 민주파끼리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그런 제휴나 연대를 하는 데 있어서는 내부 민주주의가 가장 중요하다. 그거 무슨 뜻이다? 무슨 뜻이냐? 보통 좋은 일을 한다고 하면은 지도부를 그냥 믿습니다. 그럼 나한테 좀 권한을 주고. 여기는 지부장님이 정권을 가지고 제대로 협상하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안 되고 반드시 그런 중요한 방침을 결정할 때는 여러분들 여러 회의 절차 기구가 있지만 조합은 총회를 결정해야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총회. 당연하죠. 근데 그 당연한 거를 지금 한다는 민주노조에서도 잘 당연하게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업은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데 복귀는 위원장의 고독한 결단으로 철도도 가끔 그래요. 파업은 총회를 결정하고 복귀는 위원장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고독한 결단.
아주 힘들어지죠. 그런 게 중요하다. 그래서 아무리 위대한 위원장이라도 독단적으로 하고 조합원이 뜻이 아닌 걸 할 때는 어떻게 된다? 조합을 끌어내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걸 해야 된다. 그럼 2013년도에 철도가 박근혜 정권 초기에 23일 파업을 했어요. 그죠? 엄청 시끄럽죠. 그래서 우리가 야 우리 위원장 참 훌륭해.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희들 후배지만은 야 정말 생각보다 잘하네. 정말 훌륭하네. 라고 했어요. 그게 웬걸 나중에 이제 복귀해가지고 회사가 엄청 편안했어요. 엄청. 해고자가 막 한 300명 생기고 그 다음에 뭐 조합원 10%는 다들 날린다고 엄청 편안했죠. 그러니까 본부장들이 흔들려가지고 위원장을 협박했어요. 좀 양보하자. 조금만 하자, 조금만. 했어요. 근데 저희 규약은 뭐냐? 저희 규약은 다녀가는 위원장이 잠정 조인해 와서 근데 그게 그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했냐면 잠정 조인해서 하면 잠정 전에 법적인 효력이 발생해요. 인정이 된다는 거죠. 투표에 붙이면 불신 이게 이제 부결이 된다 그러면 불신임을 만들어요. 근데 사실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근데 아이가 그렇게 돼서 근데 위원장은 몰랐는데 조합원들이 그 불과 얼마 전까지 파업을 이끌고 석방된 지 얼마 안 되는 위원장을 확 불신시켰어요. 불명예 퇴진했어요. 그 위원장이. 그래서 저희가 규약을 바꿨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뭐다? 잠정 합의도 조합원 통일을 통해서 인준한 뒤에 사인할 수 있다. 그게 원안이죠. 근데 어쨌든 그런 아까도 제가 제휴 정치력 이런 얘기했는데 내부에 민주적인 과정을 충분히 거치는 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심지어는 이런 건 좀 아주 다른 이야기지만요. 중국의 그 모택동이라는 사람이 국공합작을 2번 했잖아요. 할 적에 불과 얼마 전까지는 장개석 그 국민당 주석이 계속 공격해서 엄청나게 이 많은 그쪽 모택동 패를 잡아 죽였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일본하고 같이 싸워야 되기 때문에 압도적인 무력을 국민당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연대를 제휴를 해야 된다, 합작해야 된다 라고 이제 방침을 가지고 이제 굳힌 거죠. 그래가지고 이 장개석 하면은 원수죠, 원수. 근데 이제 그렇게 부르지 말고 선생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죠. 근데 그걸 끊임없이 내부에서 토론해가지고 방침을 하면서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그 과정에서는 오히려 이 국민당의 청년 장교들이 거의 심정적으로 이쪽에 동정에 만드는 거죠. 그런 게 진정한 정치적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정통성을 버리고 저쪽에 가서 붙어가지고 뭔가 목적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궁극적인 전망, 목표 이런 걸 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양보하면서 우리의 진짜 목표를 이쪽으로 관철시키는 거, 이런 걸 하는 거죠. 근데 뭐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런 것이 당면과제는 아니죠. 지금이야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조직의 우선은 안정감, 그죠? 그다음에 이제 뭔가 지금은 작지만 비약할 수 있는 기반,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입장에서 지금 좀 시급하고 필요한 게 뭘까? 그런 거 생각을 해봤죠. 근데 저는 2가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지금 보시면 조합원들이 가장 절실하고도 예민한, 민감한 그런 과제를 여기 좀 써놓으셨잖아요. 이거를 좀 정식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이게 규약에도 표현이 되는데요. 그죠? 선언이면 우리는 이러이러한 거, 그러니까 핵심 그 과제 이런 걸 하긴 하는데 그걸 좀 정리를 하셔서 이제 오늘도 좀 하고 계시는데 그런 걸 이론적으로든 그건 여러 가지로 뒷받침을 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우종 집회 노조의 처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 다수파로 나가는 길이 뭐냐, 그죠? 이 뭔가 이 진로, 경로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다는 아니지만 지금부터 하셔서 뭔가를 만들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죠. 전망이죠. 저는 철도에서 활동할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철도에서 직선제가 반드시 필요한데, 민주노조를 하려면 직선제가 필요한데 이게 만만치가 않을 것 같다. 만만치가.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힘은 지금 없지만 직선제 해야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하면서 뭐다? 나중에 직선제를 할 때는 반드시 첫째, 전국 조직 필요하다. 전국 조직. 제가 맨 처음에 민주파 지구가 2개밖에 없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전국적인 조직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국적 신문 필요하다. 전국적 신문 필요하다. 세 번째는, 이거는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규약 개정에 관련된 문제지만 분명히 회사에서 개입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식 무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제일 힘들었던 게 투쟁을 하는 데 있어서 노동조합을 정권 우선할 걸 말입니다. 이거 이제 결정하기 힘들었죠. 저는 이제 해야 된다. 약간의 희생이 따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반대하는 동들, 친중한 동들은 반대하는 동들이 많았죠. 어쨌든 저는 지금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갈 거냐고. 근데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도 강력한 현장의 기반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끊임없이 쟁점을 제기하고 그걸로 집회도 하고 그걸로 신문 만들어도 뿌리고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가능한 투쟁을 하는데 아직 성숙되지 않은 시기에 모든 것을 버리고 호박씨 까서 한 입에 털어놓는 그런 투쟁은 상당히 신중하게 좀 하시라고 그런 말씀 드리죠. 지금 대체로 그런 조직들이 보면요, 비정규직 노조들이 그런 데가 많아요. 비정규직 노조. 저는 그래서 제가 KTX 승무 지부 400명 동지들하고 파악을 할 때도 그런 걸 많이 이야기했어요. 이제 어쨌든 뭐 결정은 그 동지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쭉 갔는데, 예를 들자면 KTX 승무지부 파악을 하는데 대우자동차 비정규직 동지들이 저한테 왔어요. 네? 교육을 좀 해달라고, 저희들 파악하려고 한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물어봤죠. 조합원이 몇 명이냐? 뭐 그때도 뭐 200명? 조직 대상은 얼마냐? 거의 뭐 조직 대상 10배는 되는 거예요. 10배. 그럼 제가 그랬죠. 아니 파업한들 아무 힘이 없을 텐데, 여러분들 파업한다고 해도 아니 가장 수가 많은 정규직 노조 그대로 일할 거고, 그 다음에 같은 비정규직인데 조합은 아닌 사람이 훨씬 많은데, 그거 뭐 여러분들 파업한다고 해봐야 뭐 죽불에서 이게 한 숟가락 떠내는 것밖에 더 되냐? 뭔 타격이 되냐? 좀 이따만 안 되냐? 제가 그랬어요. 이따만 안 돼요. 근데 안 된대요. 이미 결의가 됐대요. 근데 제가 지금 깜깜하더라고요. 저 어떻게 해야 되지?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파업은 뭐예요? 파업이라는 거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파업하면요, 최소한 제일 좋은 거는 전국의 우편물이 배달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수도권 전체가 안 된다라고 또 돼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힘이지. 파업했다고 선언하는 게 힘이 아니잖아요. 그죠? 파업했는데 뭐 다 사업장 돌아가면 그냥 회사가 탄압하라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해줄 얘기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사양을 해서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힘이 없으면은 그 투쟁은 장기화되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동지들 나중에 막 대우자동차 막 정문에 올라가서 몇 달씩 철탑에 올라가서 몇 달씩
내려와서 막 단식하고 정말 고생했죠. 또 그나마 또 가입했던 조합원들 막 너무 힘드니까 먹고 살아야 되고 회사가 탄압시고 탁탁하고 소수만 남아서 결국은 인천 지역에 이 단체 뭐 노동 민주노총 지역본부 이런 데 연대해가지고 막 계속 이슈 파이팅해서 간신히 나중에 이제 합의했죠. 복지 남은 사람들 복지 이렇게 나중에 이제 그 조직이 굉장히 어려워졌죠. 뭔가는 좀 그러니까 현장 투쟁이 매우 중요한데 그런 파업 이런 걸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쪽으로 하신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우정에 있는 그 북소노조 중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이나 제가 이렇게 앞으로 일정을 보니까 가장 과단성이 있어요. 행동력이 있어요, 행동력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수가 작지만 여러분들 철도도 처음에 기관사들이 열받아서 파업을 했지만 우리가 노동조합이 뭔지 알아서 파업한 게 아니에요. 하도 연락이 하고요. 헷갈아 돌아서 파업을 했지만 민주파 지부다 라고 딱 할 만한 게 두 개였다. 150개죠. 그죠? 근데 이제 저희는 어떤 생각을 했냐? 비록 두 개지만 이 두 개가 축이 돼서 우리가 공통점을 가지고 놓자. 그래서 이제 기관사들 묶었잖아요. 저희가 왜냐면 기관사들 이 지부장은 약간 색깔이 이상하지만 다 파업했던 동지들이기 때문에 어떤 공통된 불만을 우리가 끊임없이 제기를 하면은 뭔가 이게 근거가 되잖아요. 그렇게 묶었고요. 엄청 속을 썩었죠. 왜냐면 나중에는 이게 묶었는데 4개 지부 말고는 조합하고 한 통속 됐어요. 얼마나. 그럼 우리가 확 다 갈아엎었어요. 조직을 만들고 확 다 갈아.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또 지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지부가 조합원이 600명이었는데 여러분들은 지부 간부들이지만은 우리 아까도 똑같은 얘기한 거예요. 철도노조가 지부가 몇 개냐? 150개다. 지부장이 150명 필요하다. 지부마다 지부 간부를 핵심을 5명으로 치면은 그죠? 150 곱하기 5를 해야 돼요. 750명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비록 일개 지부지만은 우리끼리만 자족적인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고립무원적인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일개 지부지만요. 우리 지부 노고 훨씬 많이 찍었어요. 왜? 그래야지 영향력이 커지는 거죠. 여러분들도 300명이지만 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초심을 버리지 않는다면 저는 반드시 다수가 된다. 그거야말로. 그리고 항상 지금 박근혜 정권과 같은 이런 노동운동의 겨울만이냐? 그건 아니다. 또 혹시나 우리를 막 도와주진 않지만 이렇게 한눈 감아주는 그런 사용자가 올 때도 있다. 라는 거죠. 그러면 노동운동의 환경을 보면 거죠. 그때는 좀 더 과감하게 팍팍 치고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그랬듯이 저희도 처음에는 2개 지부에서 기관사를 먼저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는 좀 더 조직화된 차량 정비 쪽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열차 승무원 가장 나중에 이제 영무원 또 선로원 이런 식으로 이제 조직을 확장시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다? 항상 뭘 하더라도 우리 조합은 아닌 우리 지부 조합은 아니 우리 거의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항상 신문 작업을 했죠. 심지어는 공개적으로 하지 못할 거는 어떻게 했냐면 한밤중에 시간을 정해서 밤 9시에 동시에 흩어져서 전국적으로 작업복 입고 이렇게 몰래 다 유인을 뿌리고 이런 것도 있죠. 지금 이제 CCTV 때문에 그런 것도 없어요. 옛날 얘기지만 어쨌든 다수파를 지향하고 우정의 민주노조를 건설한다면은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들의 진정한 경쟁 상대는 우리다, 우정노조다. 나머지 노조들과는 어용이 아니라면은 경쟁도 하겠지만 왜냐면 약간 좀 하는 방식이 틀리니까요. 연대
좀 키워나가시고 나머지 뭐 일상활동 이런 것들은요 따로 나중에 교육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중방에서 다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준비한 말씀은 대강은 드렸는데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질문. 네. 근데 그 이철씨인가요? 네. 그분이 전화를 하고 있을 때 네. 그분의 나의 정책이 되는 거예요. 이철 씨하고 저하고 이름이 거의 비슷한데요. 저하고는 아주 미쳐 사이가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철 씨가 사연수 출신이죠. 그리고 나름대로 와서는 좀 자기 나름대로 한다고 한 게 있었는데 막상 제가 이철 씨가 사장일 때 조합의 정책실장이었어요. 여러 번 만나서 교섭하고 대화도 하고 있는데 엄청 저는 좀 안 좋게 봐서 그 사람 한 달간 입당했었어요. 그랬다가 또 어디 가냐면 몽준이한테 갔어요. 몽준이 정몽준한테 갔다가 그래서 민주당에서 팽당했죠.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이미지하고 다르고요. 철도에서는 엄청 제왕적으로 불림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승무원들 400명을 몽땅 정리해냈죠. 주범이죠. 그래서 아주 승무원들도 아주 엄청 이철 씨를 안 좋게 보고 있고 저도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노동자를 무조건 적대자는 아닌데 서울지하철의 박원순 씨가 이제 시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다 복직시켰어요. 그 다음에 또 노동조합, 민주노조에 상당히 우호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하철에서는 위원장 선거할 때 박원순 시장하고 사진 찍은 걸 위임으로 신고했는데요. 저는 긍정적인 측면이지만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봤어요. 왜? 여러분 노동운동에서 제가 교환이 있지만 드리지 않은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건 자주성입니다. 네?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은 오로지 노동조합 내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박원순 씨 사용자예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이 우호적이라고 해서 우리의 정신을 그 사람한테 뺏기면요. 나중에 그럼 명바이 같은 시장이 또 못할 거거든요. 노동조합은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언제든지 파업을 할 수 있는 태세와 조직력이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한국사회에서 민주노조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죠? 지금 저희 아마 9월 하순이나 또 파업할 텐데 언제든지 파업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박원순 씨 같은 사람이 왔다고 해서 흐물흐물해지면 나중에 명바이 같은 놈이 또 못할 겁니다. 지금 그 서울지하철노조가 제가 왜 좀 약간 그렇게 보냐면요. 지금 정치노선도요, 꼭 여러 사례들이 있지만 미국 민주당을 비판적으로 지지하는 미국 노총과 같은 그런 태도가 유사해요.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어용노조가 있잖아요. 얘들하고 경쟁을 하잖아요. 네? 철도도 경쟁하지만 어용노조가 조합비가 10,000원이요. 그랬더니 서울지하철노조가 조합비를 10,000원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사업비가 없대요. 당연히 사업비가 없죠. 조합으로 많은데 조합비 10,000원 가지고 뭘 하겠어요. 철도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70,000원인데 조합비가. 저희 해고자도 많지만 저희 조합비가 2,000,000원, 120억 정도 그래요. 나는 파업하는데 돈이 꼭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다가 그렇게 손톱 떼고 이빨 떼고 맨날 그렇게 사용자가 웃고 지내주셨어요? 이건 틀립니다. 철도부 민영화하는데 작년에 정기간 파업했죠. 2013년 벌써 오래됐습니다. 근데 상당히 직무 주기 해제라니까.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리고 서울에
네, 선배. 네. 저희가 지금요 회사에 뺏긴 돈이 파업할 때마다 얼마씩 돼? 보통은 적으면은 100억에서 많으면 120억 이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방금 이야기하셨는데요. 지금 그때 파업은 쟤들이 소송에 들어갔어요. 한개는 안 났고요. 근데 그 전에 파업은 파업 무척 자주 하잖아요. 그 전에 파업한 게 확정이 됐어요. 대법원에서.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120억을 청구하는데 확정이 되잖아요. 그럼 이 200억을 풀어놔요. 연리이자가 20%가 이렇게 돼요. 군통이처럼 풀어놔요. 그게 안 갚으면은 이자가 군통이처럼 풀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면 쟤들이 이제 압류하면 우리 노동조합 재산 싹 다 압류하고 이제 조합이 압류하면 마비되는 거죠. 그때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노동조합이 돈 꿔주는 거 했어요. 그래서 최소한 지구에서라도 뭐 한 사람들은 노동조합이 돈 꿔주자고 노동조합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각자 우리 인정받아서 적으면 500만 원, 나누면 2천만 원 노동조합에 돈 꿔줬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회사 우선 나갔어요. 그리고 그거는 조합비를 올렸죠. 조합 총에 걸어서 노동조합 문 닫게 생겼다. 우리 해보자가 지금 100명이 훨씬 넘는데 되게 사장님 그때 몇 명이 생겼냐면 350분 생겼어요. 최연이가 짧은 게 직위제를 만 명 시켰는데요. 그 짧은 게그 평조합원들 다 감봉 먹었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저희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그렇게 해서 노동조합에 돈 꿔주기 운동했는데 목표액을 초과했어요. 그래서 다 갚아버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탄압이 들어왔죠. 그래서 조합원의 10%를 딴 데로 보낸다. 1년에 한 번씩. 그건 아주 노동자를 아주 못생겼다는 얘기죠. 10년이면은 다 딴 데로 가네. 이렇게 된 거잖아요. 특히 기관사를 한 번 간 데서 정년하는 거. 이래가지고 뭘 하냐면 제가 집단 삭발 운동을 제안했죠. 그래서 집단 삭발했죠. 집단 삭발하면 어떤 분위기가 되냐면 야 내일 파업하자 이런 분위기가 돼요. 한 현장이 있는데 그 조합원의 반이 삭발하면요 그 분위기가요 엄청 살벌해져요. 또 배는 게 빠딱빠딱 그걸 막았습니다. 또 파업할 것 같으니까 회사에서 딱 끊었습니다. 더운데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재현이 씨 어디 갔어요? 저희는 국회의원 7번인가 받아서 국회의원 됐어요.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 철도 파업에 아주 극과 지금 엄정하게 대응했다고 해서 한 번 믿어주면 또 끝까지 믿어주잖아요. 국회의원 갔죠. 듣느라고 고생들 하셨고요. 일상활동이나 뭐 조직활동 이런 거나 그리고 진행도기는 대의원대회나 이런 데 교육을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를 모셔서 교육을 받으세요. 네. 질문 없으면 마칠까요? 네.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그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저희 그 철도청이 저 기능직이 노동자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과 같은 신분이었었고 그리고 저희들보다 한 발 앞서 먼저 투쟁을 통해서 지금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선배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소중한 기획해 주신 이철 선배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동조합이 만드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충분히 싸운다면 현장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